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료관리 페이지, 양식은 128페이지고요. 한식 교재는 117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식품의 색깔을 보실 건데요. 식물성 색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색소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색소에는 자, 첫 번째 클로로필이 있고요. 플라보노이드가 있고요. 안토시아닌이 있고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책에서는 안토잔틴하고 안토시아닌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클로로필,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조금 오류가 나서 플라보노이드에서 지금 안토산틴하고 안토시아닌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따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잔틴, 안토시아닌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클로로필 색소예요. 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엽록소의 색소입니다. 제가 실기 시간에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초록색, 그러니까 시금치 아니면 또 뭐 오이, 뭐 호박 이렇게 초록색을 나타내는 야채에 들어있는 색소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고요. 자, 얘는 열과 산에 약해요. 열과 산에 약하기 때문에 열이나 산을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녹갈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때 아는 성분 피페리딘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피페리딘 성분에 의해서 녹색이었던 색소가 약간 갈색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어디에 안정해요? 소다, 알카리에 안정합니다. 알카리에 안정하기 때문에 알카리를 만나면 좀 더 선명한 녹색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너무 소다에 강알칼리죠. 알칼리 성분이 강한 소다에 너무 오랫동안 접촉을 하거나 소다에 접촉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소가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소다를 넣고 데치진 않습니다. 물론 선명한 색깔을 위해서는 소다를 넣고 데치는 게 좋으나 소다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채를 데칠 때는 보통 소금을 첨가하게 되죠. 소금을 첨가해서 데치면 초록색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녹색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데칠 때는 어때요? 뚜껑을 열고 데칩니다. 많은 양의 물에 보통 5배 이상의 물을 넣습니다. 재빠르게 데쳐서 빨리 헹궈서 열이 남아있지 않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클로로필 색소, 바로 엽록소라고 얘기하죠. 엽록소 색깔의 특징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플라보노이드는요. 하얗고 노란색이에요. 자, 두 번째죠. 하얗고 약간 노란색, 그리고 옥수수에 들어있는 노란색, 이런 황색 계통의 색소인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 밀가루는 보시면 약간 하얀색이긴 하나 그건 약간 표백제가 쓰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밀가루 색깔은 조금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그 다음에 또 양배추, 그 다음에 밀가루, 옥수수, 양파 이런 종류의 색소가 바로 플라보노이드 색소라는 거. 자, 얘는요.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흰색으로 변합니다. 오히려 하얀색이 더 안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더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치킨무 생각하라고 그래요. 치킨무를 생각하면 어때요? 이 무가 소스에 담겨있는 산성을 만나서 식초를 만나서 좀 더 하얗게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무보다 오히려 치킨무 이렇게 절여져 있는 거 보시면 조금 더 하얀색이 더 선명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을 만나면 좀 더 하얗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대신 얘는 알칼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 찐빵 있어요. 옛날에는 찐빵들이 약간 하얗지 않고 누런 색깔이 많았습니다. 그 왜냐면 이 밀가루를 부풀리기 위한 팽창제로 소다를 많이 썼거든요. 소다가 우리가 팽창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팽창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소다를 넣고 밀가루 반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산을 만나면 하얗게 변하고 알칼리를 만나면 누렇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물을 절이려고 한다. 색깔을 하얀색으로 유지시키려면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느냐 이렇게 하고 보기 식초,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자, 오늘 알려드렸죠? 플라보노이드 소스는 제가 치킨 무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치킨 소스에 들어있는 그 식초
식초 성분 때문에, 산성 때문에 하얀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토잔틴은 잠깐 넘어가고요. 안토시아닌부터 볼게요. 자, 안토시아닌은 우리 보랏빛이에요. 자, 요 플라보이드는 지워주세요. 보랏빛입니다. 자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약간 보랏빛, 딸기, 포도, 가지 종류에 들어있는 색깔 우리가 안토시아닌. 그래서 요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강이 무슨 색깔이냐 여쭤보면 생강에 들어있는 약간 노란빛만 생각하셔서 플라보노이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햇생강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약간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안토시아닌 색소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적, 자, 청으로 외우셔요. 무조건 적, 자, 청. 산, 중, 알칼리입니다. 산성에선 적색, 중성에선 자색, 알칼리에선 청색이에요. 그래서 적자청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산성에선 적색, 알칼리에선 청색, 중성에선 보라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안토시아닌 색소의 특징입니다. 자, 카로티노이드. 얘는 주황색이요. 약간 빨간빛이나 주황색 색소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뭐 당근, 고구마, 호박, 고추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게 우리가 카로티노이드의 색소입니다. 자,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아요. 왜냐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색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와 비타민 A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얘는요, 열에도 상관이 없고요. 산, 알칼리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로 말려서 고추장을 만들든, 여기다가 식초를 넣어서 뭐 케찹을 넣어서 떡꼬치 소스를 만들든, 가열을 하든, 빨간색은 그대로 가열이 돼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놔두든 데치든 아니면 볶아주든 여기다 식초를 넣어서 케찹을 만들든 전혀 상관없이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열과 산의 알칼리에 전혀 관계없이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물성 색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식물성 색소였고요. 자, 동물성 색소.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헤모시아닌, 아스타산틴, 그 다음에 멜라닌이 있어요. 자, 먼저 미오글로빈 볼게요. 우리가 고기에 빨간색이 있잖아요. 고기에 빨간색이 있고 핏물이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의 빨간색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피의 빨간색과 고기의 빨간색이 둘이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가 빨간색은 미오글로빈이라고 얘기하며 핏물이 빨간색은 혈액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요걸 따로 보셔야 되고, 자, 이 미오글로빈은 한 가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가열에 의하여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매트 미오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삶았어요. 변했죠. 구웠어요. 어때요? 변하죠. 그걸 갈색이었던 게 약간 회색으로 아니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매트 미오글로빈이라고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산소를 접촉하면 우리가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그대로 꺼내게 되면요, 선명한 빨간색을 전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쇼케이스 같은 진열장에 이게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켜서 진열을 하게 되면 점점 빨간색이 진하게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옥시미오글로빈이라고 해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옥시미오글로빈. 자, 산소죠. 자, 매트미오글로빈은 미오글로빈이 조금 더 진한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한 거, 가열을 했을 때요. 아니면 이 옥시미오글로빈은 산소에 접촉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소에 접촉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중에 놔두게 되면, 산소하고 너무 오래 접촉해서 기간이 지나서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매트 미오글로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오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산소를 만났을 때와 산소를 만나고 나서 너무 오래 보관했을 때 또는 가열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색소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이 가공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이 죽습니다. 빨간 색깔이 죽게 돼요. 이 분홍 색깔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햄이나 소세지를 사갈 때 그 분홍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기가 꺼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색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발색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햄 소세지 가공 시에 어떤 발색제를 쓰느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주로 아질산 나트륨 또는 질산 나트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성분을 많이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헤모글로빈 성분, 동물의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색소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헤모시아닌은요, 문어, 오징어에 포함되어 있는 파란색 색소입니다. 하지만 얘는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붉은빛을 뜨는 적자색으로, 우리가 오징어 삶으면 변하는 색깔 있잖아요. 문어를 삶으면 변하는 색깔 있잖아요. 그게 헤모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 때문이라는 거. 자, 아스타산틴은 새우, 게, 가재, 게를 가열하면 어때요?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스타산틴이라고 얘기하고요. 오징어 먹물에 들어있는 검은색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따로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의 갈변 볼게요. 자, 식품의 갈변. 갈변의 특성을 보시면 식품의 저장, 가열, 조리 시 식품의 색이 변하거나 본래 색보다 짙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죠.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효소적 갈변도 있고 비효소적 갈변이 따로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갈변이라는 건 뭐냐? 풍미가 변하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밀가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워서 조금 더 이 하얀색이 아닌 갈색을 나타내서 풍미를 더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적으로 갈변은 우리가 감자 껍질을 벗겼을 때 누렇게 뜨는 거, 사과 껍질을 벗겼을 때 누렇게 뜨는 거, 보통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풍미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갈변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갈변의 기능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갈변의 종류 볼게요. 폴리페놀 옥시나제가 있고 티로시나제가 있는데, 지금 시험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한 번씩 요 감자 갈변에 대해서 무슨 성분에 의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로시나제는 감자 갈변에 대해 의한 성분 문제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소적 갈변이라고 얘기하죠. 비효소적 갈변과 효소적 갈변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효소적 갈변은 외부에 충격이 없어도 내가 무슨 다른 굽거나 찌거나 가열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도 색깔이 변하는 건 우리가 효소적 갈변이라고 얘기하고요. 굽거나 가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건 우리가 비효소적 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자를 껍질을 벗기기만 했는데 알아서 색깔이 변한다. 그거는 뭐예요? 외부에 공격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래서 배하고 사과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껍질만 벗겨서 산소하고 접촉했을 뿐인데 갈변이 났다. 조금 찌그러졌을 뿐인데 그 부위가 산소하고 접촉해서 색깔이 변했다. 그거는 우리가 효소적 갈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효소적 갈변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효소에 대한 갈변을 방지하려면, 자, 가열하면 돼요. 익혀버리면 더 이상 갈변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감자를 쪄버리면요, 더 이상 갈변을 일어나지 않아요. pH를 조절하셔도 우리가 갈변을 막을 수가 있고요. 산소를 만나지 않게 아예 진공 포장을 해버려도 효소적 갈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온도를 조절해요. 냉동시켜도 우리가 효소적 갈변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설탕, 소금물, 레몬물, 식초물 다 좋습니다. 산소가 닿지 않는 물에 침수를 하게 돼서 우리가 갈변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효소적 갈변에 의한 방지, 우리가 이 야채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비효소적 갈변. 자, 얘는 뭐예요? 산소하고 그냥 접촉한 게 아니고요. 내가 굽거나 찌거나 어쩐 이 발효를 시켰다거나 이런 이 외부적인 충격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외부적인 이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갈반하는 거에도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 캐러멜화 반응, 아스코르 분산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야르 반응은 뭐냐면 우리 여기 얘가 나왔죠. 식빵, 간장, 된장의 갈색화예요. 밀가루를 구웠어요. 갈색이 났습니다. 우리가 콩이 원래 콩 색깔이 검은 색깔이 아니었는데 간장을 담그고 된장을 담궜잖아요. 발효를 했는데 갈색으로 변했고 검은색으로 변했죠. 그건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의 공급이 충분하게 뭐 더 이상 뭐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반응을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는 가열한 거예요. 카라멜화 반응은 가열, 고온으로 가열이라는 충분한 역할을 했는데 물론 식빵도 가열을 한 거긴 맞는데 보통 빵은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캐러멜 반응은 설탕류를 180에서 200도로 가열했을 때 색깔이 나는 효과, 이거를 우리가 캐러멜화 반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아스코르 빈산 반응. 이거 문제에 나왔었어요. 저 이번 시험 문제에 아스코르 빈산 반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렌지 감귤류를 가공하려고 하는데 색깔이 변했다. 그럼 이건 어떤 성분에 의한 그 갈변인가? 라고 하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코르 빈산 반응, 부산 반응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제과제빵에서는 마이야르 반응과 카르멜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써있죠. 자, 밀가루 가열해서 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설탕에 의해서도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교재 119페이지고요. 양식교재 131페이지입니다. 식품의 맛과 냄새, 우리가 사원미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맛, 해닝의 사원미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 게, 그러면 매운맛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매운맛은요, 사원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매운맛은요, 혓바닥에 느끼는 맛성분이 아니라, 혓바닥이 느끼는 통증이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은 보통적으로 통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각. 혓바닥이 아픔을 느끼는 통증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가능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원미 안에서는 혓바닥이 느낄 수 있는 맛성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혀 구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짠맛, 단맛, 신맛, 쓴맛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맛성분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맛 사원미에 해당된 맛들이 나왔습니다. 자, 단맛 있고요. 그 다음에 짠맛 있고요. 신맛 있고 쓴맛이 있죠. 자, 여기서 문제 지금 많이 나왔던 걸 좀 제가 좀 찝어드리자면, 자, 요 젖산, 요구르트, 사과는 사과산이 들어있고, 포도에는 주석산, 또 구연산은 딸기와 감귤류, 이 감귤류가 뭐예요? 귤이죠. 귤 오렌지에 들어있는 성분. 호박산은 조개에 들어있는 맛성분이라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품에 존재되어 있는 이 신맛 성분에 대해서 보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별표 쳐놓으시고 요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한식교재 120페이지고요. 양식교재 132페이지입니다. 자, 맛남맛 성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원미와 함께 잘 조화돼서 구수하게 느껴지는 맛 성분입니다. 그래서 맛남맛, 매운맛, 떫은맛, 아린맛 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맛남맛 성분에는 글루타민산은 다시마, 김, 된장, 간장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노신산은 가다랑이 말린 거, 가스오브시죠. 가스오브시, 멸치, 육류에 들어있는 거, 시스테인, 리신은 육류, 어류에 들어있는 맛남맛 성분. 자, 타우린은 오징어, 문어, 조개류에 들어있는 맛남맛 성분. 베타인은 오징어, 새우에 들어있고요. 구아닌산은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에 들어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매운맛 요거 나오죠. 자, 고추에 들어있는 성분 캡사이신이라는 건 요거는 흔히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자, 후추에 들어있는 건 차비신과 피페린, 생강에 들어있는 건 진저론, 아니면 우리가 쇼가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본어로 생강이 쇼가고요. 영어로는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강황에는 우리
그 강황 뭐죠? 카레죠. 카레에 들어있는 성분 노란색을 나타내는 성분 큐큐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무하고 겨자에는 이소티아 시나네이트. 자,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떫은 맛도 있죠. 떫은 맛. 우리가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느끼는 성분 또는 아린 맛. 얘는 죽순이나 약간 고사리 이런 것들 생으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맛, 아린 맛 성분이라는 거. 자, 아린 맛은 쓴맛과 떫은 맛에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성분을 우리가 아린맛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의 상호작용 제가 여기 별표 3개 해놨죠. 그만큼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제가 심지어 저번주에 시험 봤을 때 이 맛의 강화 현상, 대비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60문제 중에 2문제나 출제됐었어요. 그만큼 요리할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단팥죽을 끓이거나 아니면 양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 스프를 끓인다고 했어요. 펌프킨 스프를 끓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단맛이 하는 앙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단맛을 내는 디저트류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냥 설탕만 계속 넣는 것보다 소금을 소량 넣게 되면 단맛이 훨씬 더 우리가 혓바닥을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맛 성분에 다른 맛 성분을 혼합했을 때 주된 맛 성분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는 현상, 그 우리가 맛의 대비 현상 또는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그저께 저는 시험을 못 받고 저희 신랑은 보고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에도 이 문제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된 맛 성분에 소량의 맛을 첨가했을 때 그 주된 맛 성분이 강해지는 거. 주로 단맛 성분에 소량의 소금을 넣었을 때 단맛 성분이 조금 더 강해지는 현상, 맛의 대비 현상, 맛의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꼭 보시고요. 자, 맛의 변조 현상은 혓바닥이 원래 맛이 변한 게 아닌데 내가 혓바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맛의 변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쓴 약을 먹고 그냥 맹물을 먹었을 뿐인데 물이 달게 느껴지는 현상. 오징어를 먹고 귤을 먹었는데 달던 귤이 쓰게 느껴지는 현상. 우리가 양치질하고 귤을 먹어도 약간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맛의 변조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맛의 상승 효과는 두 가지 같은 종류의 맛을 같이 섞었을 때 조금 더 단성분이 조금 더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맛의 상승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맛성분 맛의 상쇄 현상. 이거는 그 두 가지 맛 성분이 둘 다 나타내지 않고 다른 맛 성분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양식 실개시 하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데 바베큐 폭잡이라는 소스를 보시면 케첩도 넣고요, 식초도 넣고요, 설탕도 넣고요, 우스타 신맛을 갖고 있는 우스타 소스도 넣고요, 레몬즙까지 넣게 돼요. 근데 신맛이나 단맛이 그렇게 진하게 나타나지 않고 조화된 맛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로 보시면 청량음료는 단맛하고 신맛이 주로 조화를 이루어서 단맛이나 신맛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념통닭 소스도 그래요. 여러분들 양념통닭 소스나 떡꼬치 소스를 보시면 고추장도 들어가고 케첩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맛을 우리가 고유대로 느끼지 않고 좀 조화돼서 느끼는 현상이죠. 그걸 우리가 맛의 상쇄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맛의 억제 현상은 커피에 마찬가지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커피에 설탕을 넣으면 커피의 쓴맛이 없어지고요. 요즘 아이들 제일 많이 먹죠. 까르보 불닭 소스. 그죠? 카르보 불닭 소스. 불닭 소스가 굉장히 매운데 거기다가 뭘 넣어요? 치즈를 넣은 거예요. 치즈를 넣거나 크림 소스를 넣어버리니까 매운맛이 줄어들게 되죠. 그 우리가 맛의 억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운맛이 아니면 매운맛이 굉장히 강할 때 설탕을 좀 단맛을 많이 첨가시켜도 이 매운맛이 줄어들게 돼요. 그걸 우리가 맛의 억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맹 현상도 있고 맛의 피로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맛의 성분까지 보셨고요. 또 내일 이 시간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웬만하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